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새 학교로 발령을 받고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체크했던 부분, 그리고 첫 수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새 학기를 앞두시고 나는 체육 수업 축구할 거야, 농구할 거야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실 텐데 실제 학교에 가시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을 꼭 마주하게 되십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지 말씀드리려 하고요. 아마 새 학교로 발령을 받으시는 선생님들이나 신규 선생님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들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 학교에 가면은 4가지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수업할 학생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몇 학년을 가르치고 몇 개 학급을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학급의 학생 수는 몇 명인지,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아니면은 합반 수업인지 이런 것들 미리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같은 내용을 수업하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농구라고 하면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농구 수업과 고등학교 1학년 남녀 합반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구 수업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그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몇 분이신지 체크하게 되는데요. 체육 선생님이 많을수록 내가 수업하는 시간에 같이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거는 그 학교에 수업하는 장소가 몇 군데인지 이 문제와 연결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체육관, 운동장, 그리고 탁구장이라든지 무용실, 다목적실 이렇게 수업 장소가 나눠져 있을 겁니다. 적게는 3곳, 그다음 많게는 4-5곳 이렇게 수업 장소가 있을 텐데요. 내가 올해 배드민턴, 배구, 농구 이런 걸 체육관에서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 안타깝게도 그러실 수 있는 상황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 학교에 연차가 많으시거나 그 학교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들이 아마 체육관을 주도적으로 쓰시려고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거를 가장 베이스로 짜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체육관 절반을 사용하면서 다른 반이랑 같이 수업하는 그런 수업을 짜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는 수업하는 대상과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뭐가 있을지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공이 있다, 축구공이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농구공이 몇 개 있는지, 그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체크해 놓으셔야 어떤 공간에서 몇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기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업할지가 조금씩 이제 그려지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4가지에 이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준비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축구공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은 축구공을 구입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겠죠. 이때 과연 나는 축구공이 몇 개 필요할지, 그 다음에 축구 수업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지도 자세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할 반은 20명인데 그래서 축구공 20개 사주세요. 그러면 폴라리스 요즘은 3,000 정도 써줘야죠. 그러면 하나에 한 6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20개 하면 벌써 120만 원 체육과 예산 그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렇게 20개 사고 또 그걸 계속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리프팅을 가르칠 거야. 개인별로 공을 하나씩 가지고 리프팅을 열심히 했는데 수업 5분 지났더니 애들 관심도 없고 게임해요. 그래서 축구공 덩그러니 다 그냥 19개는 그냥 덩그러니 돌아다니고 1개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게임하는 시간이 가장 많을 경우에는 예산도 너무 아깝게 써버리고 축구공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되겠죠. 그런 리프팅을 가르치더라도 3명, 4명에서 원바운드식으로 리프팅을 가르칠 수 있으면 구입해야 되는 축구공도 20개에서 10개, 7개, 6개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고 그만큼 그 나머지 예산을 다른 기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꽃가루 구입한다거나 조끼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식으로 예산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첫 학교 발령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부도 크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수업도 많다 보니까 이 기구 저 기구 다 사주세요 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치 그렇게 사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기존에 있는 기구들을 활용하시면서 수업을 해보시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은 몇 개의 수업 기자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때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수업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 평가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저는 평가 계획을 세울 때 되도록이면은 기존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좀 확인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고 싶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기존의 평가에 직접 해보지 않았으면은
이 학생들이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해야 A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감이 정확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계획서에서 조금 종목을 바꾸거나 내용을 조금씩 바꾸는 형태로 해서 난이도를 좀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뭐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죠.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평가 계획서를 나중에 수정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해봤던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짜여져 있던 평가 계획서를 참고하시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수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첫 수업 구성을 저에 대한 소개 퀴즈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업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에는 학생들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퀴즈를 진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PPT를 활용해서 OX 퀴즈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팅커벨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팅커벨을 사용하면 굉장히 재미있고 좀 박진감도 있고 실시간으로 랭킹도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아이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팅커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 퀴즈를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휴대폰이 다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중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죠. 학교에 안 가져오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 데이터 얼마 안 돼요, 데이터 다 썼어요, 핫스팟 켜주세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까지도 체크하셔야 되고, 결정적으로 팅커벨은 22년 3월 2일부로 유효화가 되면서요, 인원 제한 수가 20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하는 학생 수가 한 반에 2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팅커벨을 실시간으로 와이파이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팅커벨 하는 수업을 봤다 또는 이렇게 할 줄 안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한 학기 동안 어떤 종목들을 어디에서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안내하게 되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평가 내용에서 좀 더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참여도 평가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참여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업하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점 받는 경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예시들까지도 세부적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수업 규칙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좀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시작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종이치고 2분에서 3분 안에 선생님이 나타나니 여러분도 꼭 수업 장소에 맞게 오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라는 점, 껌이나 과자, 음료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요. 물만 허용된다라는 점. 그리고 체육복은 당연히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안내하고요.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수행평가 참여도 점수에서 감점이 된다라는 요소를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욕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수업 규칙을 어겼을 때는 실제로 저는 그 부분이 수행평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널티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도 함께 안내하게 됩니다. 그 밖에 수업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거나 물을 마시러 간다, 이럴 경우에도 저한테 말을 하고 가야 되고, 갔다 온 다음에는 다시 저한테 말을 해야 되는 규칙도 안내하게 되는데, 안 그러면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갈 때는 분명히 혼자서 한 명만 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마무리됐을 때는 사용했던 기구들을 다 같이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선생님이 모이라고 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모여야 되는 부분을 수업 규칙으로 안내하게 되고요. 저에 대한 호칭에 대한 부분도 안내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연재쌤 이렇게 부르기 십상인데 그렇게 못 부르게 만들고요.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 기존의 경험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레포 형성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학생들에게 종이를 만들어서 설문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설문 내용은 본인이 하고 싶은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적어내면 제가 보고 이거 실제로 내가 수업에서 할 수 있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하면은 2학기 때 그 부분을 반영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좋았던 체육 선생님, 내가 싫었던 체육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함께 물어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 제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엄격하거나 성적에 깐깐하게 구는 선생님들,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도 그런 스타일인데 왜 그런지 미리 사전에 학생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편이죠. 그러면 학생들의 오해도 줄일 수 있고 관계도 아무래도 원만하게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아픈 곳이 어디 있는지도 같이 적어내라고 해서요. 혹시 수업하다가 이런 활동하다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아플 때는 선생님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런 것들은 미리 코멘트 하는 편입니다.
첫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과 뛰는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호각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호각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저는 뭐 전자호각 하나, 그다음에 실제로 부는 호각 이런 것도 여러 개 준비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체육 선생님이 되신 분들께서는 아마 호각 이런 거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전자호각은 아마 학교에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수업하는 장소에 있어서 전기 콘센트가 있는지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을 안 했었는데, 또 제가 워낙 수업할 때 목소리가 크기도 해서 그랬지만,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데 있어서 좀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쓰는데,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쓰려면 그 스피커가 꼽을 수 있는 뭐 이런 콘센트도 있어야 돼서, 물론 충전해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긴, 무선으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수업이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연속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스피커가 이제 꺼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 뭐 운동장에서 혹시나 콘센트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무용실에는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하는 편이고요. 나도 학교 가면은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다 있겠지 하는데 없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학기 동안 이거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건의해서 적절한 스피커나 무선 마이크를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그룹은 어떻게 짤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명, 4명이서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뭐 연습하는 게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1, 2, 3, 4번, 5, 6, 7, 8번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께 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4명씩 모여 뭐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이걸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저는 무조건 인위적으로 뭐 번호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아이들을 섞어서 그렇게 그룹을 짜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저는 절대로 알아서 4명씩 뭐 5명씩 이렇게 함께 하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친한 애들끼리만 하게 되고, 분명히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수업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안 친한 애들끼리 꼭 묶어서 하는 편이고,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난 얘 싫어, 뭐 1학년 때 얘랑 싸웠던 애야, 그래서 막 꿍했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서로 막 이렇게 편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실제로 그게 사전에 수업 규칙에도 안내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수행평가의 감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당연히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이기도 하고, 수업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하고만 꼭 할 거야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 편이고요. 장기적으로 수업 이렇게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다 같이 막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친구들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죠. 아파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일지를 작성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수업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했던 말들이나 전술은 뭐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그거를 답변할 수 있게 하고요. 중간에 점수 올려주는 역할이나 아니면 심판을 같이 보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거를 잘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 질문에 답변을 잘 하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참여도 평가에서 감점이 되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짰는데 비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수업을 잘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난감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비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할지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뭐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당장 내일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지, 어떤 내용으로 수업할지, 그러면 그걸 수업한 것을 평가에 반영할지,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비 왔을 때 어떻게 수업할지, 물론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해 놓고요.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전환됐을 때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 온라인 수업 내용을 평가 계획서도 미리 반영을 해놔서 실제로 이 부분들을 평가에 반영한다. 그러면 또 저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뭐 촬영한 내용을 제출한다거나, 저는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뭐 내용들이나 방법들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진짜 난 수업을 잘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재미없어 한다거나, 또 운동을 너무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학생들을 놓고 나는 수업을 어떻게 하지에 대해서는 아마 수업 구성에 대한 부분, 또 내가 수업을 어떤 스타일로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좀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실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체육 수업 하는데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체육 수업을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체육 수업에서만큼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정말 프로페셔널리즘, 정말 프로다운 정신을 가지고 준비하시면은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으시겠지만 정말 수업 잘한다, 이 선생님 수업 재미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밖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새 학기, 새 학교에서 또 수업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